인천대학교에서 석사, 개발학 석사를 올해 8월부터 시작하게 됐고, 그 전에는 이제 각 NGO에서 인턴을 했었고, 이제 2017년에 월드 프렌즈 NGO 봉사단이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보내주는 봉사단으로서 월드비전 가나에 파견이 되었었고, 파견이 끝나고 와서 또 1년 동안 이제 월드비전 한국에서 이제 국제사업본부에서 또 인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국제개발이 어떤 거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제 파견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 디벨로핑 컨트리라고 그러죠. 그 디벨로핑 컨트리 간에 그 개발도상국 안에 있는 뭐 다양한 빈부 격차를 줄이고 그 빈부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써있는 SDG와 같은 인간의 기본권들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이에요. 그래서 개발 주체로는 이제 선진국 정부들, 한국 같은 경우는 코이카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USAID, 그다음에 이제 월드뱅크나 UN 같이 이제 국제기구들이나 월드비전이나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민간 NGO들, 그리고 기업들, 뭐 현대제철이나 기아차 같은 경우도 꽤나 많은 국제개발 사업들을 진행을 자체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NGO들한테 약간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빌앤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 같이 그런 재단들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분야는 보통 사회경제 분야의 거의 50% 이상 분야가 진출돼 있고, 인도적 지원, 그리고 또 요즘도 난민 문제가 좀 많이 이슈이기 때문에 난민에 대해서도 꽤나 한 7% 이상의 지금 지원 분야가 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제 파견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견을 가게 됐던 거는 약간 답을 찾아간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관계 전공했었고, 그리고 군대 제대하자마자 마지막 학기인 상황에서 복학을 했었는데, 그때 사기업을 썼었어요. 사기업을 과감하게 썼었고 다 탈락한 거예요. 다 탈락을 했었는데 당황스럽네. 탈락을 했었는데 이게 준비 부족이기도 했고, 그래서 원래 국제개발 쪽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어서 제가 대학원을 먼저 가서 커리어 좀 과목을 좀 배우고 이쪽 분야에 나가자 이랬는데, 지도 교수님, 이제 저의 지도 교수님 되신 분인데 그분께서 국제개발 현장을 다녀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현장 경험 없다고. 너 대학 오면은 아예 너 수업 알아듣지도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뭐 결과적으로 2년 후에 돌아오니까 정말 수업이 좀 이해가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제개발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찾게 되는 월드비전, 그리고 가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비전에 대해서 뭐 홍보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제가 어떤 기관에서 일을 했는지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전 세계 가장 취약한 아동이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NGO예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타종교를 존중하기 때문에 개종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베트남이나 이제 네팔 같이 약간 불교권이 좀 더 많은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 후원국 같은 경우는 20개, 특히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원래 사업국이었다가 91년에 이제 후원국으로 바뀐 거의 유일한 케이스고, 사업국이 71개국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 사업하고 국제구호 사업하고 옹호 사업, 이렇게 3대 사업 위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글로벌 NGO에서 직접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뭐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그 면담이 끝나면 일주일 후에 딱 월드비전에서 봉사단 자리가 왔었어요. 정말 소름 돋게도. 그래서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붙은 케이스였는데, 이런 전문성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교육 거쳐서 돌아오지만 원만, 이런 중도기구를 많이 봉사단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파견이 됐었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했던 사업 같은 경우는 한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나 동부 지역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 능력 향상 사업이었고, 16년 3월부터 18년 12월까지 진행한 사업 중에 저는 2년차, 17년 1년 동안 파견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생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왜 생존이 왜 제 키워드가 됐었는지 나올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처음에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가나가 뭐 KFC 있고, 그다음에 피자헛 있었고, 그리고 한국식 치킨집이 2개 있었고, 한국마트 5개, 한국마트 2개, 한국교회 3개, 한국식당 5개. 정말 살만했어요. 사람들이 너 파견 때 뭐 먹었어? 저 경기미 해가지고 쌀져서 못 먹었는데요. 그리고 마트 갔는데 뭐 레이스 칩 있죠? 뭐 레드불 있죠?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다 있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수도 3일, 그다음에 시골 4일, 이제 현장 4일 있었는데 이게 아래 보이는 게 현장집 사진인데 기본적으로 있을 건 다 있었어요. 전기도 어느 정도 잘 끊긴 상태로 다 나왔고, 물론 여기서 최대 함정은 저는 빗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왜냐면 수돗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결국 빗물로 샤워도 하고 싱크물을 했긴 했지만 한국 음식 잘 만들어 먹으면서 잘 살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살만한데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말라리아 3번 걸렸어요. 저. 그것도 3개월 연속으로. 5월, 6월, 7월. 첫 번째 근데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말라리아의 예방법이 있었는데 그 예방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했는데 처음에 제가 오해를 했었어요. 처음에 말라리아 걸렸을 때가 모니터링 갔을 때 덥잖아요. 아프리카가 막 32도 이러니까 얇게 입고 간 거예요. 얇게 입고 갔는데 모기가 물려버린 거예요. 말라리아 균을 가지고 있는 모기가 물렸고 처음에 오한하고 구토, 발열, 오한, 구토 이 증상이 나왔는데 그럼 보통 어떤 증상 생각하시면 보통 장염 생각합니다. 보통 저희는. 그래서 안 먹고 한 4일인가 5일 동안 한 끼도 안 먹고 상생제만 버티고 붙였어요. 근데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수도를 갔는데 제가 눈이 풀려있는 상태로 있으니까 한국 분께서, 그러니까 저랑 같이 살던 차장의 사모님께서 얘 말라리아 아니냐, 검사해봤는데 곧바로 말라리아 양성 떠서 이 약 코아템 먹고 3일 동안 먹고 약간 부활했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부활을 했고요. 그래서 이랬던 몸이 이렇게 변해서 제가 5월달에 처음 걸렸을 때 13kg가 빠졌습니다. 앞자리가 2개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했었고, 이제 말라리아 증상, 말라리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약간 이런 증상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증상이 있는데, 그리고 약을 사야 되는 그리고 진단 같은 경우는 피검사로 보통 하고 있고, 치료는 이제 코아템이라는 이제 약이 이게 72시간 동안 복용하면 돼요. 그래서 약과 함께 잘 쉬면 복용이 가능한데 예방법이 이제 보통 모기 퇴치제를 잘 바르고 토시를 사는 건데 저 그냥 막 다녔거든요. 처음 몇 달. 그리고 5월 달에 걸리고 제가 이제 5월 달에 그러니까 일을 또 못 나갔잖아요. 일주일 동안 못 나가니까 그 죄책감이 있어서 또 그 다음 주에 회복하자고 그걸 열심히 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미국에 졸업식 때문에 참가했었는데 그때는 5일밖에 안 있었거든요. 미친 듯이 놀았죠. 미친 듯이 놀고 그러니까 6월 달에 재발을 한 거예요. 균이 그러니까 면역력을 못 견뎌서 재발을 했고 7월 달에는 아까 5월 달에는 또 그냥 주제 모르고 그냥 약간 좀 반바지 입고 다니다가 또 걸려서 5월, 6월, 7월 걸려서 6월 달인가 10kg 빠졌고 7월 달에는 5kg 정도 빠졌습니다. 그 살이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더 쪄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사실은 진짜 진지하게 고민했었어요. 일시기국이나 중도기국. 중도기국이 어떻게 보면 봉사단 입장에서 좀 굉장히 네거티브한 포인트가 돼요. 왜냐면은 어쨌든 자기가 계약을 맺은 거에 대해서 계약을 못 끝내고 온 거잖아요. 근데 멘탈이 나가버린 거예요. 저는 제 몸에 정말 이상이 있는 줄 알고 일시기국 생각했던 이유는 한국 가서 치료받자. 가나 아무래도 선진국보다는 좀 그런 시설이 안 좋으니까 한국 가서 치료받겠다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도 첫 번째 말라리아 때는 걸릴 수 있대. 세 번째 아이가 얘가 진짜 들어와라라고 진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 근데 결론적으로는 노였어요. 왜냐? 의학대에서 노를 한 거예요. 오히려. 왜냐면은 제가 말라리아 때문에 이미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가나에서 한국까지 20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비행기가. 그 사이에 또 무슨 비행기가 문제가 날 수 있을까 봐. 근데 그러면은 그 비행기 내에서는 대처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중도기국 하지 말고 가나에서 잘 있다가 정말 네가 아프면 들어와라. 약간 그렇게 오더가 떨어졌고 결국은 중도기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제가 어떻게 극복했냐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극복했어요. 엑스박스 샀거든요. 가나에서. 주말에 할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에서 200불이면 사는 거 저거 400불이에요. 관세 붙으니까. 샀어요. 사서 약간 제 취미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보이시는 사진이 가나에도 그때는 하나님을 좀 같이 찬양하는 청년들이 한 10명, 15명 정도 있었어요. 20대, 30대 정도 있어서 그 모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뭐 토요일에 좀 쉬거나 이랬었는데 그 모임 가가지고 또 이런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생활비로 550불 받았는데 그래 그냥 돈 아껴봤자 뭐하겠냐 이래가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제가 업무적으로도 이따가 제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제가 잘할 수 있는 업무들 뭐 사진 찍는 거나 영상 찍는 거 아니면 회계보고 지원 이제 등으로 약간 좀 했던 것 같아요. 극복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잘 극복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 6개월은 그러니까 비교적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어떤 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회계 문서들 스캔하고 프린트를 했는데 한국 정부가 좀 유독 한국 정부가 회계 쪽에는 약간 좀 더 관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수증을 다 일일이 스캔하고 지급대장들을 영어로 현지 직원들이 다 써오면 그걸 제가 번역을 했고 이 많은 양들의 콜카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준비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나라돔이라고 당시는 이제 한국 정부에서 모든 영수증을 다 전자화라 그래가지고 저거를 가나에서 일일이 다 올렸고요. 5억짜리 사업이었거든요. 5억짜리 사업 영수증을 하나하나 다 올렸고 그리고 주요 행사나 모니터링, 사진 촬영 이 지역 때는 이제 좀 안전한 지역에서 토시 안 입었고요. 그리고 이제 SNS 포스팅 같은 경우도 이제 SNS 채널 운영을 했었고 출장자도 이제 한국에서 뭐 흔히 보시는 월드비전 영상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왔을 때 아무래도 한국인 파견자가 있으면 한국인 파견자가 지원도 해주고 저희 집에서 데워가지고 한국밥도 같이 먹여주고 그다음에 공수도 받고 약간 그런 역할도 했었고 보고서 쓰면서 뭐 이런 구호 약간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잘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걸 준비하다가 국제개발과 하나님 나라도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국제개발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 생각을 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는 그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워싱턴 DC라는 정말 좋은 곳에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담당했던 사업 같은 경우도 담당했던 사업의 경우도 읽기능력 향상 사업이라고 글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글을 읽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다음에 그 부모들도 애들을 학교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농사짓고니까 야 이 시간에 일을 해야지 왜 학교를 가?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약간 선택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사랑을 전파하는 게 저희 임무라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간략하게 뭐 기도 제목 말씀드리자면은 현장에 월드비전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에서 정말 한국인 파견자뿐만 아니라 외국의 기관들 정말 많이 파견돼 있습니다. 현지 직원들도 가장 최전선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이 지쳐요 저희가. 왜냐면 이동거리도 워낙 힘들고 이렇게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죽으신 지부장님도 몇 분 계셨고 제 파견 당시에도 그리고 단원들 중에 말라리아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심지어 얘가 쇼크 먹어서 비행기 실어가지고 카타르 가가지고 치료받고 다시 한국 들어간 친구도 있었을 정도로 좀 많이 지쳐요. 외국 생활을 원래 특히 개발도는 더 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사람들이 전파했으면 좋겠고 또 가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가나가 비교적 좀 크리스찬 비율이 높은 아프리카 중에 나라가 높은 비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 믿지 못한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많은 건강과 축복에 혹시 기도 나시면은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